도민을 대신해 질문하게 된 이 큰 영광을 감사히 생각합니다. 무릇 정치는 힘없는 자들의 가장 큰 무기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경제가 어렵고 물가가 치솟아 우리 도민들의 생활이 어려울 때 그 무엇보다도 경제 문제에 대한 관심 그리고 도민들의 살림살이에 대한 걱정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있었던 출석유어 관련된 것은 의견을 말하였으므로 더 이상 언급하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지만 의원들이 유일한 의정활동의 무기인 말할 수 있고 질문할 수 있는 권한은 거의 유일하다. 그래서 그것들이 보장받아야 되는 것은 여기 계신 모든 의원들이 다 동의하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저는 충남의 경제, 오늘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지금 전국적인 경제도 사실은 위기 가능성을 다수의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을 정도로 매우 위기 가능성에 대한 여론과 현실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1인 가구 평균 소득 278만 원. 사실 대한민국의 GDP가 3만 5천 불인 걸로 생각하면 계산해 보면 1인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1억 6천을 벌어야 합니다. 근데 1억 6천 버는 우리 도민이 몇 분이나 계실까? 참 걱정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사실은 어려운 분들은 더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이런 경제 위기를 틈탄 자산을 부풀리는 나쁜 세력도 없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우리 충청권의 실업자, 대전 충남 청년 실업률이 높은 것은 이런 지표로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낫다는 충남도 이 정도입니다. 충남의 이 자료는 분명 우리 월간 충남 경제라고 하는 도에서 공식적으로 공공기관에 나오는 레포트를 기반으로 하였습니다.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고 경제활동 참가율이 소폭 감소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김태흠 도지사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답변서로 나와주세요. 네, 지사님 해외로 투자 유치 다니시라 국가의 중요한 사업을 유치하시느라 여러 노고가 많으신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노고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가 매월 발표하는 내용이 바로 저 그래프에 있는 우리 10월 달의 충남의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빨간 건 부정, 파란 건 긍정인데 빨간 지수가 높습니다. 보시다시피 동행 그 경기종합지수 또한 98.9, 선행지수 또한 98.1로 조금 똑같은 경우이지만 경기심리지수 또한 93.6으로 1%가 떨어졌고 생산자수도 1.6% 줄었고 출하지수도 4% 떨어졌으며 수출 또한 26.8% 떨어졌습니다. 수입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떨어졌습니다. 고용 또한 실업률이 0.2% 늘었고 소비 또한 대형 소비점 불변지수 마이너스 6.3%, 대형 소매점 판매액 마이너스 2.5%, 물가는 대신 3.5% 오르고 생활물가는 4% 인상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사님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표는 충남만의 일일까요? 아니면 전국적인 상황일까요, 지사님? 저한테 물어보시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도도 그렇고 지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경기 회복 조짐이 지금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아직 물가 상승이라든가 고금리 상승이 지속되고 있어서 소상공인이나 아니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더 자료를 구체적으로 보면 전국과 충남의 생산지수 그래프가
20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하향하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충남 또한 그래프를 상향할 땐 상향하지만 하향할 때 또한 전국 순행보다는 낮긴 하지만 여전히 마이너스 수치인 것은 분명합니다. 수출 증감률 또한 수입 증감률 또한 매우 큰 수폭인데 특히 수출 같은 경우에는 충남의 수출 감소율 매우 큰 것 또한 사실입니다. 대신 소비자 물가는 매우 높아서 작년 같은 경우에 전국 평균을 상회하였고 여전히 3.7%, 체감은 4%를 넘는 상황입니다. 시도별 소비자 물가지수 추이 또한 114.12라는 수치로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럼 판매는 잘 되느냐? 소비는 잘 되느냐? 그러면 대형 소매점 경상 금액과 소매점 판매 액수 또한 마이너스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도가 어떤 노력을 했나 저도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네, 경제 상황 악동 점검 회의, 소상공인 지원 대책, 원자재 공급망 관리 회의, 소비자 정책 회의를 많이 하였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인하여 일부 디스플레이나 반도체는 저점을 찍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는 참 다행이죠, 기자님. 이 경제라는 이 부분은 사실은 지방정부인 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다. 그리고 지금 수출 지금 실적 얘기했는데 우리 그 충남도의 산업은 수출 주도형이기 때문에 수출 실적과 또 이 경기 이런 부분에 민감한데 이 문제는 또 국내적인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수출이라는 그런 부분은 맞습니다. 이 뭐 국제적인 그런 그 동향 속에서의 뭔가 오르내리고 할 수 있는 이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제가 지사님께 제안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사실은 2021년도 기준으로 해서 충남의 1인당 총소득이 전국의 3위 4,539만 원입니다. 그런데 1인당 민간 소비는 1,633만 원으로 전국에서 14위. 이게 바로 어제 방한일 의원님이 지적하신 역의 유출의 결과이자 아산에는 본사가 없고 공장만 있는 그리고 또한 사회 서비스와 예를 들면 서비스업이 제조업의 형격히 낮은 어떤 산업 구조에 기반한 거겠죠. 그래서 본 의원도 7분의 의원들과 함께 미래 일자리 특위를 가동해서 우리가 어떤 직업과 어떠한 분야가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어떤 직종은 일하기에 적합하며 어떤 직종은 처우가 불안하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고민하였습니다. 그런 결과 나온 것이 반도체나 디스플레이가 상대적으로 투자 금액 대비 고용 인원은 작지만 우리 충남의 미래에 분명히 새로 창출되는 개연성이 높으므로 집중 투자를 해서 제조업의 뿌리 산업을 대체할 만한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 지사님이 열심히 하고 있는 수소 경제를 포함하여 열심히 투자를 해야 되는 것과 그리고 사회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많은 수요가 계속 창출되고 있지만 실제 처우가 좋지 않아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하였습니다. 공감하십니까? 네. 그건 뭐 누구나 다 공감하는 네. 얘기입니다. 예. 네. 누구나 공감하여서 그러면 아까 얘기한 의례적인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반기는 좀 좋아질 거다라고 했는데 아직 10월인데 그렇게 좋아지는 그래프가 현격이 생기지 않고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어려운 예를 들면 제가 마지막 시트에 준비한 생활비 막다가 리볼빙 현금 서비스를 받는 저러한 경제적 약자들에게 우리가 어떠한 도움의 안전망을 제공할까라는 것을 꼭 질의하고 싶었습니다. 예, 저는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네. 이 국회의원들 수준보다 더 높은 질문을 저한테 지금 하시는데 네. 제가 할 수 있는 길이 있고 없는 길이 있는데요. 네. 제가
이 올해 3월에 이 그 소상공인들 중소기업 종합지원대책지가 마련해 추진하고 있는데 네.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 이자 보전 그 해주는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또 보증서 주는 문제가 빈선 7기 때 그 코로나 때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1,700억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게 2,700억인데 5천억을 제가 만들어서 2차 보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또 어려운 그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 대출금 이 상환 문제도 이 유예를 시켰고 그래서 각종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경제 상황 점검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 문제점이나 아니면 저희 도가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경제 어려운 전체적인 그런 부분은 지적하신 부분이 맞는 그런 부분들인데 지방 정부 차원에서의 그런 네. 큰 틀은 이해하고 그 속에서 우리 지방 정부가 가야 될 길을 우리가 모색하는 건 맞는데 네. 큰 틀 속에서의 그런 그 담론적인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그래서 충남의 지표와 충남의 대책과 그것들을 점검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이 아까도 확인하셨지만 평균 소득은 높은데 소비가 안 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가처분 소득 자체의 규모가 작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시민들, 도민들이 원하는 것이 지역 상품권 같은 실제적인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고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예를 들면 12개월 중에 한 달이라도 학원비를 안 낼 수 있는 10% 할인을 받는다면 이런 제도가 있기를 많은 도민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계속되기를. 그런데 이번 작년에도 본 예산에 삭감됐다가 민주당의 노력으로 사실 다시 세워졌고 올해 또한 전액 삭감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만약 도민들이 절절히 원한다고 하면 우리 충남이라도 국비의 수립 여부를 좀 봐야겠지만 우리 충남이라도 이런 지역 상품권의 어떤 그 정책을 계속 조금이라도 넓혀 나가던가 이렇게 해서 가처분 소득의 양을 조금이라도 아니면 우리 도가 충남만큼은 이 경제 문제 아니면 우리 살림살이 문제에 대해 관심이 있구나라고 하는 시그널을 줘야 우리 도민들이 생활하는데 최소한의 안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역화폐적인 그런 측면은 저는 이 효율성적인 그런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저는 부정적인 측면도 저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그냥 화폐를 발행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10%는 국민 세금으로 그 부분을 충당을 하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이 경제적인 그런 측면에서의 그런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그런 부분, 어떻게 보면 이 사회적인 그런 경제나 같은 일부의 그런 그 의미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그걸 안 하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 저희 충남도의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국가적인 전체적인 틀 속에서 국가 예산이 잡히면 이게 매칭 사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틀에 맞춰서 앞으로 추경에도 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 부분을 안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국가의 그런 전체적인 그 틀 속에서의 예산이 어떻게 책정되느냐 그 상황 속에서 저는 우리 충남의 예산을 편성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지금 이 충남북 대전 세종 메가시티 가자는 그런 부분들도 이왕이면은 충남의 화폐만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충청 남북도가 또 세종이 다 통할 수 있는 그런 화폐를 발행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이렇게 저는 봐요. 네. 그래서 지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문제는 우리 도가 전반적인 것을 다 해결할 수 없는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민들이 지금의 현재의 살림살이 앞으로의 걱정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의 최소한의 역할들을 꾸준히 고민하고 그 폭을 좀 넓혀야 된다는 것에 최소한의 공감을 한 것으로 경제 문제에 대한 질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도민이 꼭 바라는 이행 점검입니다. 아쉽게 우리가 기대했던 수천양대가 글로컬 대학에 탈락하면서 아쉬운 결과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된 것은 매우 아쉬운 상황입니다.
저도 함께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경찰병원 관련해서 지사님 잘 알고 있지만 두 가지 방법이잖아요. 그냥 그 용산에서 땅 국가재정법 위에서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한 것이 지난번에 하나가 통과된 게 없는 게 아니고요.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이제 경찰복지법을 개정해서 예타 면제를 할 수 있다는 법적 강제 조항을 넣는 것입니다. 지금 행안위에서 경찰복지법을 개정해서 7부 능선을 넘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이 있던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법사위에 분명히 기재부가 입김을 하면서 경제적 논리로 사실 탈락한 것이 바로 울산의료원, 광주의료원입니다. 우리 또한 경찰병원 또한 그런 우려가 매우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동의하십니까? 예, 먼저 그 글로컬 대학 말씀이 있어서 그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글로컬 대학은 전국에 15개 그 대학을 예비 선정을 해서 최종 10개를 선정하는 그런 과정인데 10개 선정 안에 들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은 이 부분이 완전히 100% 탈락했다 이렇게 우리가 낙담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는 내년에 그 탈락된 5군데를 먼저 그 안에 선정을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지금 탈락이 됐지만은 여러 가지 그 다시 재고려를 해야 될 그런 대학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100% 지금 네네. 탈락했다 했어도 뭐 걱정이나 아니면 상심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국립경찰대병원 이 분원은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28년도 이제 개원이 목표잖아요. 그런데 개원이 목표인데 이 예탈을 하게 되면은 28년도에 개원 시기하는 게 좀 늦춰질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걱정. 이제 하는 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KDI에서 이제 경제성 를 심의하다 보면은 예탈을 하다 보면은 이제 500동 병상 이상을 해서 우리는 완전히 거점의 그런 도시가 좀 이제 병원이 됐으면 좋겠는데 네네. 하는 생각인데 방법 위주로 예, 그게 이제 뭐 300 병동이 됐든 네. 조금 병동이 낮아질까 이 두 가지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건데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의원님께서도 이 문제 걱정을 해서 기재부 앞에 대통령 앞에서 그 추운데 그 시위를 한 것도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예타 면제를 하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국무회의에서 이제 정부에서 이제 의결하는 방법이 있고 네. 그다음에 그건 제가 설명했으니까요. 네. 경찰복지법을 개별법을 이제 네. 개정해서 하는 법이 있는데 네. 저는 이 두 트랙을 지금 다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개별 입법 같은 경우도 제가 행안위 간사인 이 지역도 아닌 이만희 의원한테 제가 부탁을 해서 법안을 냈고 그 이후에 네네. 늦게 그 지역구인 강훈식 의원님께서도 발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법안이 이제 병합 심리를 해서 행안위는 통과됐고 이제 법사위로 넘어갔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넉넉치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국무회의 일결 이 부분도 기재부나 아니면은 대통령실이나 총리실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 하는 그런. 그래서 28년 우리가 개원을 목표로 했으면 그 마지노선이 언제일까? 예타 면제를 기준으로 하면 아마도 올해 말 정도는 돼야 실제 설계하고 공사하고 하는 것이 가능하잖아요. 언제로 예측하십니까? 이번 이제 21대 국회에서 이 문제가 처리가 되면은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60%, 70%의 그런 능선은 넘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그 해당 상임위에서는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에서 통과된 그런 부분들은 21대가 12월에 이제 국회가 끝나면은 다 이제 국회의원 출마하러 내려오고 하다 보면 사실상 안 됩니다. 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은 일단 법사위에 상정된 그런 부분들은 처리가 되지 않겠는가. 근데 처리된 과정 속에서 기재부의 강한 반대를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 하는 게 이제 남은 숙제다 이렇게. 네네. 그래서 70% 7부 능선을 넘었다라고 하는 과도한 안심이 아니라 지금은 오히려 더 집중해서 오히려 28년이라는 개원 목표를
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한 국가재정법에 의한 대통령실의 결정을 우리가 더 국무회의의 결정을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실 것 같고 그건 오롯이 아마도 충남에서는 지사님의 역할이신 것 같고요. 네. 이제 법사위를 통한 방법 또한 같이 하되 사실상 어려울 수 있으니 이 또한 해서 이번 올해 말이 지나면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께서도 같은 마음으로 사실은 이제 앞으로 국무회의가 올해 이제 한 4번인가 3번밖에 안 남았죠. 그죠? 그런 걸 알고 있는데 그 남은 기간에 반드시 우리 국립경찰병원 되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울산 의료원 예타 면제하는 거 20만 서명했는데 국립경찰병원 우리 100만 한 많은 분들의 동의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계속 노력을 해주시길 기대하고요. GTX-C와 관련해서는 추진되고 사실 저는 천하산 복합환승센터에 매우 관심이 많습니다. 이것이 되어야 실제 충남이 KTX 첫 정추 계류지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 그리고 충남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R&D 집접지구와 연계한 아산 신도시의 활성화 또한 여기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에 대도시 광역교통위원회에서는 공모했다가 잘 안 됐지요. 예. 아쉽고, 올해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는 뭐 네네. 의원님하고 똑같이 네. 천안 아산역 광역복합 환승센터가 네.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천안 아산에 이런 그 중간에 있는 이 그 천안 아산역 주변이 천안 아산에 어떻게 보면 그 이 중심 역할을 해야 된다. 저는 앞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하다 생각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이 지금 현재의 이 국내외 경기가 이 악화되고 또 PF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또 고금리 이런 부분들이 영향이 있어서 민간의 이런 대기업들이 달려들어서 이게 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게 좀 사실이에요. 지사님 그러면 이 강훈식 의원이 전에 통과시킨 철도 3법을 통해서 철도 시설관리공단이 직접 주관해서 개발하는 방법은 검토가 안 됐습니다. 철도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안 하려고 그러죠. 안 하려고 안 하려고 하는 게 그러죠. 확실합니까? 왜냐면은 국가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니까 또 다른 지역하고의 그런 형평성 문제고 그래서 쉽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2026년에 저는 착공을 좀 할 수 있도록 그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래서 광역 이 복합 환승센터 지정 절차를 우선적으로 좀 추진하려고 그러죠. 네, 맞는 말씀입니다. 먼저 뭐가 다니면 동네 사람들이 모이고 그러다 보면 이 동네 뭘 해야겠네라는 아마 그래서 시작이 될것 우선적으로 같습니다. 네네. 추진을 하면서 그게 참여할 수 있는 민간업자를 또 찾고 하는 이 투 트랙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네, 강부에 동의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빨리 복합 환승센터 지정을 받아야 된다. 네네. 예, 다시 한번 지적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이제 사실은 천화평 우리 그 순환철도인데요. 이게 사실은 35년도 정도 예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때까지 아산과 천안의 교통량이 사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천화평 순환철도도 아마도 코레이에서 직접 운영할 수도 있지만 우리 지방정부에서 함께 참여하는 구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예를 들면 천안역부터 신창역까지를 왔다 갔다 하는 이 셔틀 전동 열차를 시범적으로 하는 게 지난번에도 제안 말씀드렸지만 꼭 필요하다고. 이 천화평 고속 순환철도의 타당성을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메가시티 계획 안에 있는 이 천화평 순환철도의 이 시범 사업으로서 이 셔틀 전동 열차의 개연성을 다시 한번 검토해달라 시사님께. 네. 건의드립니다. 국토부하고 여러 가지 네. 좀 협의를 하고 있다는 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게 되면 지금 한참 혼잡도가 높아지고 있는 21번 국도를 포함한 그 주변 교통들을 그리고 지금 1%의 미만으로 하고 있는 철도 수송률이 기하급수로 늘 수 있습니다. 당연히 철도역을 중심으로 도시 개발이 되고 인구가 많이 사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산 천안 지역에는 그런 시민들에게 교통의 편의성도 제공하면서 탄소 중립으로 가는 중요한 방법임을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입니다. 이 조례 관련해서는 간략하게 지사님께 이 조례의 내용을 함께 검토하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조의 정의로운 전환에는 이게 법이 사실은 이 탄소중립 법에 보면 51조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고스란히 넣어놓은 게 바로 정의로운 전환 기본조례의 3조입니다. 또한 기본 계획을 세우라고 되어 있고 위원회를 설치하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정의로운 특별지구로 지정 요청을 하게 되어 있고 전환센터를 설치해서 전환 과정이 잘 되고 있는지를 보게 되어 있고 주민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 주민 참여형 정책을 수립 시행해야 된다는 것이 관련 법조항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 한 사람도 소외받지 않도록 일자리를 잃거나 아니면 전환 과정에서 최소한의 일할 권리 그리고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돼야 된다. 이것이 이제 정의로운 전환의 개념이자 지사님도 노력하시는 탄소 중립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참여 당연히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다만 이 과정에 보면 이제 시군별로 탄소 중립 실천 대회 해서 이제 큰 행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500명 센터에서 500명 모이고 이 행사 자체가 탄소 중립을 일깨우는 주제의 이유 말고 참여하겠다는 마음 말고 거기 500명이 모으느라고 사실 탄소 중립에 사실은 위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그리고 에너지 전문가나 에너지 시민단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논의 구조가 좀 더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된 기본 조례가 만들어졌고 그런 과정들을 명시해놨습니다. 지사님께서 탄소 중립이 큰 대체할 수 있는 산업에 그리고 지금 노력하고 계시는 화력발전소 대체할 수 있는 국가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특별법 이런 노력에 플러스해서 도민 참여와 에너지 시민들과 함께 연대해서 이런 논의들이 생활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셔야 한다라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생활 속에 이루어지는 부분이 이제 뭐 500명, 600명 모이는 게 또 하나의 그렇다 그러는데 물론 이 부분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은 생활 속에 파고 들어가고 인식 전환하는 데 있어서의 하나의 그런 방편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는 뭐 저희 도나 아니면 시군 그다음에 공기업 있어 관주도적인 그런 데 같지만은 내년 초는 대기업 그리고 또 일반 일단 주민들까지 전체가 이런 인식 전환이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네. 또 이게 뭐 시대적 흐름이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산업의 전환에 대한 기회도 생기지만 우리 도가 중요한 그동안의 많은 화력발전소와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을 했던 것을 대체할 만한 국가적 지원과 우리 전체 국민들의 그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로도 작용할 것 같습니다. 네, 지사님 여기까지 지사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서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정무직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역할에 대해서 정무부지사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지사님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요 답변과 관련해서는 제가 어제 선택을 해야 한다고 해서 정무부지사께 질문을 한다고 제가 사전에 이 정무와 관련된 것들은 정무부지사고 신용보증재단의 기관 책임은 산업경제실을 통할하고 있는 정무부지사가 또한 사실이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디테일을 잘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정무수석과 신보 이사장을 직접 부르고자 하였습니다. 예, 정무부지사입니다. 네. 정무지사님 제가 정무부지사님을 모신 이유는 정무직 공무원에 대한 통할의 책임 그리고 산업경제실이 함께 하고 있는 우리 신용보증재단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답변자로 요청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네, 어제 통보를 했기 때문에 아마 관련된 내용들은 준비하셨으리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무수석께서 몇 가지의 그 지적이 좀 있습니다. 사실 잘 아시겠지만 여당 야당도 있지만 저 여당 야당 옆에 의회와 집행부, 행정부도 같이 있겠죠. 근데 이제 많은 의원님들이 저한테 그러십니다. 우리 정무직 공무원들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 예를 들면 함께 어떤 정책적인 논의나 아니면 이런 논의가 하기가 쉽지 않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 정무부시사님께서는 정무직 공무원들에게 어떻게 정무적 역할을 요구하십니까? 제가 이 어떤 그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나름대로 다 자기 역할들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부시사님 근데 현장에서의 예를 들면 야당인 저 의원도 그렇지만 전체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열심히 대외적인 업무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제가 업무 분장표를 봤습니다. 이 정무직, 정무수석, 정책수석 그리고 정무보좌관, 정책보좌관에 사실은 업무에 뭐 의회와의 소통은 상시적인 거겠지만 전혀 기재가 안 돼 있어요. 아니면 예를 들면 다양한 뭐 도민과 소통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은 없더라고요. 예, 업무 분장에. 그게 어떤 의회랑 소통하는 부분들은 당연한 거 아닐까 네, 생각을 합니다.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 그런지 예. 사실 그런 일들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마도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었고 제가 대신해서 우리 정무비서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뭐 여당이 됐건 야당이 됐건 예, 나름대로 네. 이 노력을 했지만 조금 더 열심히 소통을 강화하라는 그 얘기로 듣겠습니다. 네, 뭐 다른 말씀보다는 우리 정무직 보좌관들이 이 업무의 도정의 업무 추진도 매우 중요한 일이고 다양한 의견들을 지사께 균형적으로 전달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정무지사님께서도 정무직 보좌관들의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서 내용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하나는 제가 서면 자료로 요구했던 문자의 발송 문제입니다. 네. 행정번호로 공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문자를 보냈는데 그것이 과하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파악해 보셨습니까? 제가 의원님 네. 문자 보낸 거 한번 읽어 보셨습니까? 네,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안부 내용입니다. 뭐 어떤 정치적이거나 뭐 이런 네. 것은 하나도 없고 네, 그렇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네. 글을 매달 이렇게 네. 직원 대상으로 해가지고 좋은 거죠. 예, 네. 조금 근데 딱딱한 어떤 도정 분위기에서 조금이라도 이제 유화적인 그런 것들- 의미로는 매우 좋고 그 대상이 공직자라면 당연히 도청 공직자 직접 통화하고 있는 우리 SMS 상에서는 제가 알기로 공직자만 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그것이 똑같은 내용이 다른 형태로 뭐 카톡이나 뭘로 예, 그건 사적인 영역이니까 뭐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고. 네,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자 하면 다행히 그런데 딱 공무원 대상으로 보낸다고 해서 다행이고 그런 것들이 똑같은 내용이 복사돼서 다른 번호로 사적인 번호나 채널로 이용되더라도 그런 의미로 읽힐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 또한 당연히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내용들은 당연히 좋은 일이죠. 그걸 하지 말라거나 잘못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뭐 저 같은 다만 사람들은 네, 그런 글 쓰라고 해도 못 써요. 네, 부지사님, 예.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것이 과하게 예. 유포되거나 다른 형태로 전달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사진 하나 보시면 저기에 정무수석이 우리 기획조정실장보다 더 메인에 있습니다. 직급과 이런 걸 떠나서 사실은 저런 의전의 좌석의 배치, 의전의 상황들을 보고 사실은 저 행사뿐만이 아니라 여러 행사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이게 상식적으로 맞나?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당연히 정무수석이 현장에 참여해서 도민들과 소통하는 거 할 수 있죠. 해야죠. 다만 그것이 정무직 공무원이 과연 그 일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와 그렇게 이게 비교될 만한 일인가? 예를 들면 그리고 과학의 의전을 현장에서 받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무지사님. 혹시 저 사진에 나온 어떤 자리 순서까지 어떤 행사를 준비한 측에서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예, 평소에 그런 부분들은 유념을 하겠습니다. 정무지사님 예. 현장에 세팅해 놓은 자리의 위치를 보면 많은 의원님이 그러세요. 그거를 뭐 제가 그 사진을 찍지를 못해서 그런 거죠. 그렇게 예. 제가 다 모든 자료를 이 자리에서 준비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 현장의 지적이 맞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런 사례를 제가 더 해서 드려야 되는 건 아니라고 보고 그런 과한 의전이 이 도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걸 전달해야 될 역할을 하는 정무적 부장관이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네. 그 부분은 좀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신용보증재단이 조직 개편하기 전에는 행복드림센터 그리고 미래전략부, 보증기획부 이렇게 사고이행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3본부로 사실은 공공기관 구조 조정에 용역을 했는데 본부가 하나 늘었습니다. 이게 상식적인지는 모르겠으나 어떻게 본부를 하나 늘리는 게 공공기관의 구조 조정이 된 거냐? 저는 사실 동의하기 힘들지만 그리고 아산에서 이제 이전해 올 때 해당 이사장이 아산에 전혀 불편이 없게 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산 천안에 민원으로 방문한 사람이 있느냐 그랬더니 없다. 저 해당 없음 딱 그랬더라고요. 한 명도 이 신용보증재단 본사에 안 갔다는 거예요. 아산 천안 사람들은 민원 가지고. 과연 이게 자료가 맞는지도 잘 모르겠으나 참 답답하다. 예, 그리고 다행히 잘 지역에서 예를 들면 보증을 받고 아니면 사고가 났을 때 처리가 잘 된다면 다행이지만 과연 여기 제가 유심히 보는 것은 기업 성장 지원부입니다. 저기가 바로 과거 행복 그 센터 역할을 했던 소상공인을 지원한 부서이죠. 그죠? 예, 예. 네. 예. 제가 이 사정을 파악을 해보니까 의원님이 제안해가지고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가 네. 21년도에 네네. 개소를 했는데 네네. 이제 이게 어떤 반응이 좋다 보니까 네네. 이제 중소기업까지 확대를 해가지고 2명에서 6명으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어떤 의원님 제안이 어떤 이름 바뀐 것은 약간 조금 서운하실 수는 있겠지만 이 발전적으로 그럼요. 예.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예. 아니라요. 그러한 노력들이 과연 예를 들면 균등하게 지금 이제 본사가 유치한 경영본부와 소부사업본부가 다 내포해 있잖아요. 그게 균형적으로 사실 이제 그런 서비스는 현장 가서 이루어지긴 하지만 예. 그런 것들이 균형적으로 기획되고 집행되느냐에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리고 실제 동부사업본부에 지금 인원이 몇 명 있습니까? 이게 전체 인원 말고 뭐 본부장을 통해서 포함한 그러니까 지역을 통할할 수 아산 있는 지역에 공동의 일을 할 수 있는 50명이 이제 그건 배치된 걸로 지점을 포함해서 그런 거고요. 예, 그죠? 예, 예. 본부가 직하라는 거는 딱 동부 재기 지원부 하나죠. 그게 26명. 예. 동부 재기 지원부가요. 예, 예. 예. 그 인원들이 이제 역할을 나눠서 하고 있는 겁니까? 재기 지원부가 26명은 아닐 텐데요. 아니 아산 동부 재기지원부가 그러니까 아산 지점이 제가 보기엔 인원이 많을 아산 거예요. 지점이 6명, 예, 예. 천안 서북 지점이 네. 17명. 네, 이렇게.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그리고 특히나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또한 제가 보기에는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꼭 이 참여해야 되는 행사인가?라고 하는 행사에 막 와서 참석을 하고 거기서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걸 보고 과연 우리 이 도민들의 어려움은 얼마나 같이 작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신보가 더 소상공인과 어려운 중소기업인들의 든든한 힘이 되려면 현장 중심의 이
경영을 계속해야 된다라는 예. 당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신 전하게 되면 유감이지만 우리 정무 부지사님께서 잘 전달해 주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네, 들어가 주셨습니다.